안녕하세요. 아이의 방문을 열기 전에 가지고 왔습니다. 좋은 책 함께 읽기 3편 아이의 방문을 열기 전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문제가 터진 후에 후회하는 부모들, 너무 멀리 가버린 듯한 아이들 내용은요, 상담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편이라 중학교 입학 전 겨울방학부터 유명한 학원을 보내며 공부를 많이 시킨 게 스트레스가 된 것 같아요. 한 번은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고 울면서 저한테 말한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는 시키는 걸 제대로 안 하면 체벌도 했습니다. 엄마가 욕심을 낸 것도 있지만 아이가 곧잘 하기에 시키면 시키는 만큼 더 잘할 것 같아 그랬습니다. 친구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켜 다른 학부모에게 항의 전화를 받으면 엄청 혼을 내고 때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제가 결혼 전부터 시댁과 남편한테 받은 스트레스가 고스란히 아이에게 가서 터지는 것 같아요. 한번 화를 내면 분노를 잘 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아이가 제게 복수하는 것 같아요. 엄마인 제게도 막말을 하거나 혼잣말처럼 욕을 하기도 해요. 집에서 동생이 조금만 부딪혀도 심한 욕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며 협박을 하거나 때리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 좀 도와주시고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런 내용이었고, 고1 딸아이를 둔 엄마는 벌써 3년째 아이의 사춘기를 너무너무 힘들게 지나고 있습니다. 몰래 화장하고 다니는 건 당연하고 학원 땡땡이 치고 친구와 어울리느라 늦게 들어오고 엄마 지갑에서 돈 훔치고 이 성장통을 무사히 지나갈까 하는 생각에 책과 인터넷도 다 찾아보고 먼저 겪은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게다가 아이 아빠는 오로지 강압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잡으려고만 해요. 아이에게 그럴 거면 차라리 집을 나가라고 소리치고 손에 잡히는 걸 집어 던지기도 했어요. 벌써 2달째 아이와 아빠가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말도 하지 않습니다. 딸은 아빠를 용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빠도 애가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고 아빠에게 대들 수 있는지 용서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아이의 사춘기 행동도 너무 버거운데 그로 인해 생겨나는 부녀지간의 갈등이 저를 더 힘들게 합니다. 현아라는 아이의 상담 내용을 잠깐 보면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학교폭력위원회가 자신 때문에 열립니다. 아이랑 크게 싸워서 아이를 다치게 해서 그 주변의 수군거림에 민감해져서 전학을 갔는데 전학 간 학교에서도 적응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아이가 누군가 말을 걸어도 대답도 안 하고 5학년이 되자 튀는 아이들 몇 명과 함께 어울려서 시내를 활보하고 놀고 또 운따를 시키고 아이 한 명을 운따를 시키고 괴롭히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6학년이 되자 PC방의 중학생 그룹을 만나서 이른바 일진이라는 아이들과 어울리고 중학생이 되었지만 학교 적응이 어려웠고 결국 현아는 자퇴를 합니다. 중학교 3학년 나이가 되었는데 현아는 집에 틀어박혀 있는 시간이 너무 많고 밤낮이 바뀐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도 좀 흔들렸는데요. 엄마는 현아가 더 큰 문제를 일으킬까봐 눈치를 받고 오빠는 동생을 무시했고 아빠는 이제 현아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는다고 합니다. 엄마는 의논할 곳도 없고 위로받을 곳도 없어서 괴롭기만 합니다. 한 번은 우는 소리가 현아 방에서 나서 현아가 무슨 일이지 하고 엄마가 굉장히 놀라서 가셨나 봐요. 그랬더니 엄마한테 매달려서 죽고 싶다고 비명을 질렀다고 합니다. 상담을 받으러 온 현아에게 상담하시는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현아에게 상담을 통해 어떤 도움을 받고 싶은지, 어떤 점이 달라지기를 바라는지, 또 자신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기를 바라는지 물었다. 현아의 첫 마디는 이랬다. 전 상담받고 싶지 않아요. 선생님이 물어보는 거 다 대답할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 지냈는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전 상담이 아니라 치료를 받고 싶어요. 이 어린아이가 혼자 얼마나 고민이 많았으면 이런 말을 할까? 이렇게 상담과 치료의 차이까지 인식하면서 자신이 달라지기를 갈망하고 있었다는 것이 마음이 아프기도 하면서 동시에 상담이 잘 진행될 것 같은 기대와 희망도 생겼다고 합니다.
네가 상담이나 치료에 도움 없이 스스로 잘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까지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을게. 혹시 너와 진행하는 상담이 막히는 느낌이 들거나 어렵다고 생각될 땐 선생님도 공부하면서 진행할 거야. 그랬더니 현아가 좋아요, 그럼 해요 라고 얘기를 해서 상담이 시작됩니다. 현아의 상담은 1년 동안 진행됐고요. 이제 상담 안 와도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한 현아는 밝고 당당해진 모습을 보이며 홀로 서기를 할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게 되었습니다. 현아는 영상 제작 관심이 있어서 자신의 흥미를 살려서 특성화 고등학교에 합격을 합니다. 학교 생활을 시작한 현아가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인생 최고의 날을 보내고 있어. 어둡고 무서운 긴 터널을 무사히 통과해서 밝은 빛을 보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현재가 문제가 많고 심각한 아이도 있지만 자신이 달라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아도 바로 지금이 아이가 변화할 수 있는 시작점이라는 걸 부모도 아이도 믿고 시작해야 합니다. 부모는 여전히 자신의 아이를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아이를 다른 아이와 끊임없이 비교하고 우리 아이가 문제가 많고 심각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현아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하면 현아는 무척이나 힘겨워했고 위험했습니다. 자해나 자살을 시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인생을 포기한 채 방탕한 생활로 접어들 수도 있었습니다. 남을 괴롭히며 자신의 고통을 잊어버리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현아가 변화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부모의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한동안 현아는 아빠와는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는 아빠와 놀거나 장난치기를 좋아했다고 하는데 6학년 때 현아의 행동에 화가 난 아빠가 현아에게 책을 집어던진 사건 이후에 현아는 아빠와 담을 쌓아버렸습니다. 그 이후 아빠가 아무리 친절하게 다가가도 냉랭한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나마 엄마에게는 하소연하고 짜증도 부리는 관계라 엄마의 세심한 태도가 현아의 변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엄마에게 현실적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멈추도록 권했습니다. 부모는 입만 열면 아이의 생활 태도를 챙깁니다. 하지만 지금 현아에게는 무용지물입니다. 문제를 지적하고 고치라는 말을 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가 나빠집니다. 아이는 힘들기만 합니다. 하루 중 30분 정도 현아와 웃을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을 만들도록 부모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불안이나 우울, 분노를 보이는 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부모와 함께 웃는 편안한 시간입니다. 이런 웃음을 통해서 아이는 어린 시절 부모와 함께 보냈던 즐거운 추억을 떠올리며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또한 뭔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 작은 희망의 불씨를 찾는 듯한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어릴 적 사진을 꺼내놓고 현아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며 추억을 나누는 것도 좋고 현아가 좋아하는 아이돌 스타 이야기를 하며 그저 아이 얼굴에 미소가 떠오르는 정도여도 괜찮습니다. 까르르 웃음소리가 날 정도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그렇게 현아는 엄마와 웃는 시간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웃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아빠와도 조금씩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아는 어느 날 아빠도 힘들겠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빠에 대해 냉소적이기만 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조금 다른 느낌을 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리가 극히 불안정한 상태라 더욱더 섬세한 부모의 태도가 필요했지만 엄마도 아빠도 열심히 노력한 결과입니다. 관계가 나아지자 어느 순간부터 현아는 부모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고도 얼마든지 진학할 수 있으며 현아는 좋아하는 것도 많고 잘할 수 있는 것도 많으니 천천히 시작하면 재미있게 지낼 수 있을 거라는 부모의 말을 경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현아가 몰랐던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현아가 달라지기 시작하자 엄마 아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게 중요한 줄 정말 몰랐어요. 아이가 웃는 모습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걸 잊고 살았어요. 제가 제 아이를 너무 몰랐네요.
현아 부모님이 활용한 청소년과의 아주 특별한 대화법 5단계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고요. 엄마, 아빠에게 상처받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엄마, 아빠에 대해 쏟아놓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옛날에 초등학교 5학년 때 엄마랑 크게 싸운 적이 있어요. 방과 후 수업에서 미니 케이크를 만들었는데 엄마한테 칭찬받으려고 일부러 집에 가져갔어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제가 칭찬받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엄마가 절 무시한 거예요. 제 앞에서는 잘 만들었다고 해놓고 그날 저녁에 케이크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린 거예요. 엄마가 유기농 아니면 안 먹는 거 알지만 그래도 전 먹고 싶은 거 참고 엄마 주려고 가져왔는데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데요. 다음날 엄마한테 케이크 먹었냐고 물으니까 엄마가 완전 차갑게 대했어요. 빨리 숙제하라고. 그때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래서 커터칼로 날 찌르려다가 조금 그었는데 피가 나서 놀라서 울었어요. 자꾸 그런 일만 생각나요.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된다지만 그 시간을 지나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열받는 거죠. 중2 한 여학생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연은 왜 그런 어른들 있잖아요. 난 애 잘 키우는 좋은 부모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요.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그 애는 못 크고 있는 케이스요. 제가 딱 그래요. 우리 엄마 아빠는 너무 심해요. 무슨 얘기 할 때마다 자기들만 한 부모 어딨냐고. 그럴 때마다 진짜 확 때려주고 싶은데 부모 때리면 인간 말종이라 그러지도 못하고 정말 지긋지긋해요. 중3 남학생의 얘기였고요. 딱 이번 방학만 학원을 안 다니고 싶어서 다 끊어달라고 부탁했어요. 근데 집에 있으니까 좀 심심하기도 해서 하루는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청소를 했어요. 제 방도 청소하고 설거지도 다 하고 청소 다 해놓고 엄마가 오길래 나 잘했지? 그랬더니 웃지도 않고 너 뭐 잘한 거 있어?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잘했다고 칭찬하면 안 돼요? 고1 여학생이었습니다. 제가 가끔 마음이 정리가 되면 학교 안 가고 있는 거 진짜 안 되겠다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마음 잡고 조금씩 공부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엄마 아빠 있는 자리에서 공부해보고 싶어요 이랬더니 너 또 한다고 했다가 그만둘 거잖아. 전에도 학원 간다고 하다가 이틀 가고 안 갔잖아. 그러는 거예요. 이 말 듣고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알았어 그만두면 되잖아 이랬더니 이것 봐 네가 그렇지 뭐 이래요. 미친 거 아니에요 진짜. 18세 학교 밖 청소년 얘기였고요.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기억하는 엄마 아빠와의 관계는 모두 아이의 상처로 끝이 나 있습니다. 이런 상처들이 모이고 모여 아이들을 꼼짝 못하게 올감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중학교 3학년 아이는 부모님이 자신에게 준 편지를 들고 와서 보여주며 화를 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를 무척 기쁘게 하던 아이였어. 잘 놀고 잘 웃고. 그런데 어쩌면 엄마가 너에게 세상에서 힘든 일이 많다는 걸 그때 가르쳐줘야 했던 건 아닌지 후회가 된다. 네가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쉽게 포기하고 친구 관계도 포기해버리는 걸 보면서 엄마 아빠가 너를 잘못 가르친 거 아닌가 후회했어. 세상에 편하고 재미있는 거 어디에도 없어. 열심히 스스로 노력해야 하고 힘든 일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 중약하고 더 이상 내가 갈 데가 없어. 제발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상담받기 바란다. 라고 썼습니다. 이 편지는 상담받고 힘내라는 격려의 편지인 것 같지만 아이는 이 편지로 인해 한 번 더 폭발했습니다. 이런 편지 쓴다는 게 제정신이에요? 이렇게 저를 힘들게 만들어 놓고 세상에는 재미있는 게 없다는 걸 가르쳤어야 했다는 소리가 말이 돼요? 애가 어리면 재미있다고 가르쳐야죠. 되는 게 하나도 없어도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잘하는 거 많다고 칭찬해 줬어야죠. 그런 건 하나도 안 하고 혼만 냈으면서 지금 이런 걸 쓰는 게 말이 되냐고요. 엄마는 사는 게 너무 힘든 아이에게 세상에 재밌고 편안한 건 없다고 쐐기를 받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 비관적이고 무기력한 아이에게 희망마저 빼앗아 버리는 건 몹시 잔인한 일입니다. 부모의 생각과 태도의 변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날마다 저렇게 부정적인 인식을 아이에게 심어주고 이대로는 희망이 없다고 말하면 변화의 의지를 키워보려던 아이들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픈 아이를 치유하고 힘을 주어야 하는 게 부모 역할입니다. 이제 힘겨워하던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었는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가 가진 고정관념을 조금만 바꿔도 의외로 쉽게 변화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춘기 아이는 무엇으로 달라지는가 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감기에 걸리면 어떤 약을 먹으면 된다는 공식처럼 아이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하면 된다는 명확한 공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딱 떨어지는 공식은 없지만 그래도 효과가 꽤 좋은 대처 방식들은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실행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화내는 아이에게 더 큰 소리로 혼내지 않아야 하는데 그걸 참고 아이의 마음을 받아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부모들은 그걸 참 잘합니다. 타고난 성격과 품성이 여유 있고 넉넉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윽박지르고 혼내봤자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이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청소년 아이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어떤 방법이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대로 알면 아이를 잘 이해하게 되고 좋지 않은 방식은 사용하지 않게 되며 바람직한 양육 방식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이는 나를 꽉 잡아준 사람을 기억합니다. 찬영이는 부모님의 이혼이라는 감당하기 힘든 변화를 겪으면서 폭력적인 행동이 심해진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 소란을 피우면 선생님도 말리기 힘들었습니다. 상담실에 찾아와서 아이를 도와주고 싶다고 하는 새아빠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상담 선생님은 알려줍니다. 이미 덩치가 커버린 아이지만 아이가 공격적인 행동을 할 때 강한 힘으로 뒤에서 안으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진정할 때까지 풀지 말고 아이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며 네 마음 알 것 같아. 네가 이럴 수밖에 없는 거 이해해. 나도 최선을 다할게. 이런 말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될 거라 알려주었습니다. 과연 이 방법이 효과가 있었을까요? 아이 이야기입니다. 엄마가 재혼했다. 그래서 새아빠네 집으로 이사했다. 친아빠도 아니면서 괜히 좋은 아빠인 척하는 게 역겨워 식탁을 엎었다. 그랬는데 새아빠가 나를 뒤에서 깍 안았다. 찬영아, 찬영아, 찬영아. 아무리 내가 발버둥을 쳐도 나를 세게 안고 놓지 않았다. 누가 내 이름을 그렇게 애타게 불러준 건 처음이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제발 놓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겼다. 왠지 모르게 눈물이 막 났다. 새아빠 앞에서 울었다는 사실이 자존심 상했지만 이제 그만하자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발버둥을 멈추니 새아빠도 팔을 풀었다. 나는 조용히 새로 생긴 내 방으로 들어왔다. 찬영이의 새아빠에게 알려준 이 방법은 던지거나 때리는 등 난폭한 행동을 하는 아이를 뒤에서 붙잡고 진정될 때까지 따뜻하게 안아주며 단단하게 아이를 지키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화를 폭발하는 아이는 그 순간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상관없다는 자포자기의 심정입니다.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스스로 분노를 통제하지 못해 터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신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사실에 더 괴로워합니다. 행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벌인 행동이 또다시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그러니 화를 폭발하는 그 순간 아이는 자기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에 처하는 것입니다. 찬영이는 성장 과정에서 그렇게 누군가가 자신을 단단하게 애정을 가지고 붙잡아준 경험이 없었습니다. 억지로 새아빠의 집으로 들어온 날 찬영이가 폭발하자 새아빠와 엄마는 상담자에게 배운 대로 아이를 잘 붙잡고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찬영이는 자신에게 진정한 애정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찾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꾸 경계를 넘어서 불안한 자신을 잡아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아이라고 속마음까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마음속으로는 누군가 나를 꽉 잡아주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찬영이의 이야기를 통해 행동이 거친 청소년 아이의 여린 마음을 이해해보면 좋겠습니다. 앞서 얘기한 현아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현아가 상담 끝나고 상담 선생님과 밥을 먹겠다고 해서 와서 얘기를 나누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제게 혼란을 준 건 선생님밖에 없었어요. 자꾸 뭔가 생각하게 하고 찜찜하고 기분은 안 나쁜데
좀 찜찜했고, 하여튼 상담을 받으면서 종종 한 방 맞은 듯한 기분이 들 때가 많았어요. 기분 나쁜 건 아니었고, 아마 제가 지금 잘 지내는 건 그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좀 더 솔직히 말하면 감사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점이라고 이제 상담 선생님이 물어보니까 억지로 강요하지 않아서요. 제가 힘들다고 하면 선생님은 늘 다른 걸 생각하게 해주셨어요. 현아가 말하는 다른 걸 생각하게 해주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면요. 한 번은 정육면체를 만드는 큐브를 꺼내 맞춰보라고 했더니 현아가 큐브를 보자마자 이딴 걸 누가 만들어서 사람 고생시켜요. 그런 거 안 해요. 왜 나한테 하라고 해요. 이런 거 해봤자 무슨 소용이람. 막 이렇게 거칠게 말을 했습니다. 말로는 싫다고 거부했지만 아이는 큐브를 잘 맞추고 싶어 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맞추면서 계속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큐브를 못 맞출까봐 짜증이 났던 것입니다. 생전 처음 맞춰보는 것이니 그럴만한데 거의 맞출 뻔하다가 조각의 방향을 잘못 돌려서 또 허물고 또 허물고, 그래서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상담 선생님이 이것만 이렇게 돌리면 이라고 말하는 순간 현아는 그 상담 선생님 손을 탁 내리쳤다고 합니다. 아, 제가 한다고요. 아이의 반응이 상담 선생님은 너무나 반가웠다고 합니다. 중요한 사실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지를 잘 포착해야 합니다. 혹시 손을 내리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그건 나중에 다시 다룰 문제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하게 아이가 보여주고 있는 건 아이의 말과 행동이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의식적으로는 큐브 맞추기 싫다고 거부하고 짜증냈지만 무의식적으로는 현아가 바라는 것은 자기 앞에 주어진 과제를 혼자 힘으로 멋지게 성공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방해해서 미안해, 이렇게 사과를 선생님은 하고 아무 말 없이 현아를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현아는 맞추는 내내 이런 말을 합니다. 아, 하기 싫어요. 왜 이걸 하라고 해서 고생시켜요. 이거 맞춰지는 거 맞아요? 몇 학년이 하는 거예요? 다시는 안 할 거야. 아, 짜증나. 집어 던지고 싶다.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투덜거리면서 10분 정도 지나고 드디어 성공합니다. 아, 이딴 게 사람 고생시키네. 말은 이렇게 하지만 현아의 얼굴을 발갛게 상기되었고 입가엔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상담 시간도 거의 끝나가는데 현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현아야, 큐브를 맞추는 너를 보면 신기한 점을 발견했어. 너의 의식과 무의식이 전혀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어. 말로는 싫다 하지만 너의 무의식은 혼자 힘으로 멋지게 성공하고 싶다고 온몸으로 말하고 있었어. 그런데 넌 너의 무의식이 주는 이 강한 신호를 외면하고 불평불만만 늘어놓고 있는 것 같아. 게다가 힌트를 주려는 선생님 손도 탁 치면서 못하게 했잖아. 그게 어떤 의미야? 현아는 아무 말 없이 뭔가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상담 중에 비슷한 일을 여러 번 있었고 그때마다 현아는 뭔가 생각하는 표정으로 상담을 마무리했습니다. 나중에 현아가 혼란이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였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기분 나쁘다고 말은 하지만 기분 나쁜 게 아니었고, 찜찜하다고 표현했지만 찜찜한 게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자꾸 뭔가를 생각하게 되었던 것. 그런 생각의 과정들이 현아로 하여금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게 하고 자기 속마음을 찬찬히 들여다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현아는 이 깨달음을 변화의 계기로 삼았던 것입니다. 마음속 진심을 들여다보려고 노력하는 어른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청소년들은 자신의 불안하고 여린 속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거친 말과 행동으로 왜곡해서 표현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아이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점만 보고 지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의 까칠한 말투와 불손한 태도를 지적하고 그 이면의 진심을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면 부모가 아이를 믿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아이가 아무리 짜증이 많거나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도 아이 마음속 진심을 믿는다면 이런 대화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대화가 가능해지기 시작하면 아이는 또 한 번의 중요한 전환점을 지나게 됩니다. 아이들은 무엇으로 달라질까요? 다시 차분하게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
엄마가 화내지 않고 위로해주고 개선 방향을 이야기해 주었던 시진이 얘기와 찬영이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영이의 폭발하는 자신을 단단하게 붙들고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새아빠의 그 진심과 따뜻함, 그 단단함으로 인해 마음을 열기 시작한 겁니다. 상처와 고민이 좀 더 깊었던 현아는 부모가 예전 방식을 버리고 아이와 함께 웃는 따뜻한 시간을 만들자 마음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상담자의 도움으로 자신이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면서 변화의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리해보면 청소년들은 어른이 화를 내거나 윽박지른다고 혹은 어설프게 칭찬을 한다고 변하지는 않습니다. 부모나 교사가 진심으로 자신을 인정하고 수용해주는 동시에 자신이 몰랐던 뭔가를 깨닫도록 도와줘야 변화가 시작됩니다. 좋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함께 통하는 느낌으로 웃을 수 있어야 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잘못된 방식들은 멈춰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할 일이 많은 듯 하지만 하나씩 천천히 해나가다 보면 조금씩 달라지는 아이와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하루하루 더 멋진 모습으로 변화하고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부모와 교사가 할 일은 그 방향이 올바른 쪽으로 향하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아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부모가 사춘기 시기의 특성과 심리를 알고 있으면 아이를 바라보는 눈길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럴 때 아이는 부모의 지지와 지원 속에서 조금 느리면 느린 대로, 빠르면 빠른 대로 자신의 삶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청소년 아이의 성숙, 성장, 성공을 위해 부모가 꼭 알아야 할 청소년 심리에 대해 다음 시간 가지고 오겠습니다. 담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